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해내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해내시님께서는 신부님을 도와서 어릴 적에 복사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준비할 때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을 겪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내시님.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해내시님. 오늘도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신부님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 복사단, 그거를 이제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사단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서 겪었던 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현상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 헛것을 본 건지 지금도 조금 이제 긴가민가 하지만 좀 그런 것들을 좀 겪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에이멘. 일단은 그 복사단에 관련돼서 복사단은 이런 거다라고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복사단이라는 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오래돼서 이제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이제 신부님이 재단에 계시고 양 왼편 오른편에 이렇게 신부님을 도와서 뭐 시중을 드리고 뭐 종도 치고 뭐 이렇게 포도주도 갖다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사제의 보조 역할입니다. 뭔가 천사 그런 역할인가 보네요. 네, 그런 거죠. 네. 우선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저희 집안에 대해서 그냥 한번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냥 천주교가 좀 어릴 때부터 좀 당연했다라는 거를 조금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도 정말 이제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었고 네.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외국에 정말 그 막 8, 90년대에 성지순례를 막 나갔다 오실 정도로 이제 그냥 일반 신자 중에서도 좀 많이 유명하셨었고 이제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천주교가 그냥 당연한 일상 같았던 거.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저희 전체 집 구조인데 저희 집이 조금 컸어요. 되게 넓은 집이었는데 이제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하단에 1번 방 여기가 이제 제 방이었고 이 화장실, 신발장 그리고 2층 계단 그 2층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고 안방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 이 새 공간과 제 방에서 보이는 이 시선 이렇게 이제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이제 어린이 복사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 복사단에 입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한 달 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약 한 달 반 정도를 평일마다 새벽 6시 미사가 있었어요. 어이구야. 예. 네.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일마다 매일매일 그거를 나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이제 그 신부님 아래 이제 학사님이라고 계셨는데 학사님한테 교육도 받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단계였고 이제 총 일수로 따지면은 그게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2주 정도 동안은 그냥 열심히 잘 나갔어요. 그냥 할머니 따라서 항상 그냥 새벽에 미사 나가고 했는데 한 2주가 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난생 처음 가위를 눌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가 무섭다라는 느낌들도 사실 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 당시 주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제가 저녁을 먹고 집에서 잠들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침대가 이렇게 가로로 눕혀져 있고, 이제 여기 구멍이 뚫린 데가 이제 문인데, 어, 이제 침대에서 저희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비스듬히 보이는 구조예요. 네. 이제 2층은 천장이 꽤 높은 편이었고, 거기에는 불이 자그맣게 들어오는 샹들리에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야, 예. 지금 천장에 달려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제가 자다가 순간적으로 깼어요. 그냥 갑자기 깨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이는 시선은 딱 그 제 침대 옆에 벽면이랑 이제 2층 계단이 보이는 시선이었는데, 침대 오른쪽 콘센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콘센트로 이제 시선을 옮겼는데, 콘센트에서 갑자기 이 거뭇거뭇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오? 갑자기 벽면을 막 뒤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예. 그래서 오른쪽 벽면을 막 덮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놀라서 이게 뭐 가위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놀라서 그냥 엄마를 계속 찾았어요. 엄마! 엄마! 막 이러고 불렀는데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죠. 예. 가위에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계속 부르다가 이제 이 바퀴벌레들은 벽면을 점점 메우면서 제 방을 더 많이 메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러고 이제 계단을 막 하염없이 보면서 막 엄마를 계속 부르다가 이제 그 샹들리에서 불빛이 깜빡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막 보니까 제가 막 눈을 그냥 감고 계속 엄마를 부르다가 순간적으로 엄마 하면서 딱 이제 몸이 풀리더라고요. 예. 그 순간 이제 오른쪽 벽면을 덮었던 이 벌레들이 싹 그냥 콘센트로 다시 들어가고, 샹들리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꺼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부르는 거 못 들었냐고. 근데 엄마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 그냥 이게 뭐 가위 눌림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냥 너무 그냥 어색했던 일이어서 그러다가 지나가게 됐어요. 네. 며칠을 좀 지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뒤에 두 번째 가위 눌림을 또 겪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가위 눌림은 조금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제 이 신발장이라고 표시된 곳 있잖아요. 네. 다들 집에 보시면은 신발장에 들어가면은 그 자동 센서 등이 탁 켜지잖아요. 네, 이제 그 센서 등이 제 방의 벽을 타고 그 불빛이 보인단 말이죠. 네. 이제 신발장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거는 보이는 구조예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상 새벽 4시 정도면은 출근을 하셨었어요. 예. 직업이 좀 이제 뭐 교수님 같은 거셨어가지고 좀 일찍 출근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잠결에 할아버지가 출근하는 소리를 항상 듣거든요. 그러면은 그 잠결에 있다가 가끔 깨는 날에는 이제 현관등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나고, 이거를 항상 그냥 듣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그냥 저는 잠을 자다가 또 첫 번째 가위 눌렸을 때처럼 이제 그냥 우연히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몸이 또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현관등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출근하시나 보다. 난 뭐 자야겠다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자동 센서 등이 한 20초? 30초면 꺼지잖아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센서 등이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 캄캄하게 그냥 다시 어둠이 됐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출근을 하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분명히 닫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불이 그냥 켜졌다가 혼자서 꺼진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그냥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뭐지 싶어서 계속 그냥 그 불빛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꺼졌다가 한 10초? 20초 있다가 또 다시 한번 탁 켜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또 20초 있다가 또 딱 꺼져요. 그러다가 좀 더 빨리 탁 켜졌다가 딱 꺼지고, 갑자기 바바바바박 하면서 이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진짜 이 눈도 안 감기고 막 그 광경을 그냥 보면서 이게 뭘까, 이게 진짜 뭐지 막 이러면서 막 그 당시에는 막 목소리도 안 나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저기 안방에서 거실을 지나서 복도로 이제 터벅터벅 하고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셨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딱 들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화장실에 들리시느라고 불을 탁 켜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가위가 탁 풀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그때서야 이제 불 딱 끄고 현관문 불 들어오고 이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를 제가 그다음 목격을 한 다음에 겨우 잠에 들려고 했는데, 뭐 그날은 이미 제가 또 미사에 나가는 날이 또 돼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네, 미사에 나가서 졸고 신부님한테 혼나고 좀 그랬던 날이 됐고요. 두 번째 가위 때는 계속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아마 할아버지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가신 거 보면은 그냥 저만 봤던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네. 뭐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가위를 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일주일에 이렇게 두 번을 가위를 눌리게 된 거고, 그 뒤로는 이제 정말 좀 잠잠했어요. 한 1, 2주 정도 잠잠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제가 이제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가위에 눌리게 돼요. 네. 할아버지가 이제 항상 바닥에서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따라서 막 바닥에서 같이 그 요 깔고 막 옛날 얘기 들으면서 잠들고 막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침대를 놔두고 제 방에서 가끔 이제 어린이용 매트 깔고 이렇게 네. 잠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 침대 아래쪽에다가 요를 깔고 이제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날은 그냥 이불도 잘 덮고 잘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잠결에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저를 더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 시절이었으니까 저의 그 중요 부위를 오, 저의 중요 부위를 이렇게 되게 강하게 막 땡기는 거예요. 아야.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아프다기보다도 그 단전이라고 그러죠. 그쪽을 막 이렇게 강하게 막 끌어당기는 느낌? 그럼 제가 막 이 뭐지 막 뒤척이다가 한참을 뒤척였어요.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예. 막 아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뻐근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막 그런 느낌이 계속 들면서 제가 막 발길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를 팡 찼어요. 이게 차니까 가위가 딱 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순간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제가 그냥 책장을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너무 이상하다.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막 이런 일들을 자꾸만 겪으니까, 예. 이게 지금 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꾸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세 번째까지 겪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엄마, 나 자꾸만 이게 잘 때 막 이런 일들을 겪는다. 이제 막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막 자꾸만 이런 일을 겪는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피곤해서 그렇다. 새벽에 맨날 나가니까 이거는 너의 정신력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좀 이렇게 좀 더 집중을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단골 멘트죠. 라고 말씀을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 침대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근데 이거는 문 다 보이는데 이거. 그러니까 문이 다 있기는 한데 제가 어릴 때는 뭐 지금은 사실 겁이 하나도 없지만 어릴 때는 무서워서 항상 문을 다 열고 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침대를 놨고 저는 이제 벽면에다가 머리를 항상 두고 잤어요.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가위 눌림을 겪게 돼요. 예. 네, 이 마지막 가위 눌림에는 제가 이제 형체를 보게 되거든요. 오, 드디어. 예. 제가 사실 겁이 없긴 하지만 이 모습은 아직도 생생히 좀 기억이 나고 좀 약간 비슷한 걸 보면 좀 트라우마가 좀 이렇게 PTSD라고 그러죠. 막 그런 게 올 정도로 좀 가끔 이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이날이 아마 제가 복사를 준비하면서가 한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가 한 7월쯤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복사 입단식 이틀 전이었나? 그랬을 시기거든요. 제가 그런 버릇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요. 네. 근데 또 항상 자다가 이불을 다 차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날도 이제 잠을 자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고 있었는데 이제 온몸이 시원한 거죠. 제가 이불을 네. 차버려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잠결에 이제 막 이불이 침대 그 바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발가락으로 힘줘서 들어 올리려고 막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침대에 보이시는 오른편에 엄마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예. 왜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는 저를 정말 많이 막 사랑하셔서 가끔 막 잘 때 보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엄마겠거니 했고, 근데 이제 어떤 자세로 계셨냐면, 그, OT의 자세 아세요? 절망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여성분들 그 팔굽혀펴기 할 때 아, 무릎 그렇죠. 예. 이렇게 딱 대고 하는데 그 자세로 바닥에다가 팔을 딱 이렇게 대고 고양이 자세 같은 거예요. 네. 그치, 내 사족 그런 보행이지. 예. 예. 아, 무릎을 꿇은 상태로.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이렇게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가위를 눌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뒤척이다가 눈이 딱 떠졌는데 그 순간적으로 이제 자다가 눈을 뜨면은 앞이 뿌옇잖아요. 순간적으로 몇 초 동안. 그래서 제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딱 돌려서 이제 엄마? 하고 시선이 점점 명확해지는데 처음에 시선이 뿌열 때는 이렇게 엄마 같은 사람이 웃고 있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시선이 명확해지는데 이게 엄마는 아니고 저는 이제 악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 악마, 봤던 거는. 악귀 이런 거. 네. 이제 얼굴이 다 피부가 벗겨져 있고 이제 제 기준에서 왼쪽에는 초록색 피부, 한쪽 눈에는 보라색 피부, 하나는 막 붉고 까맣고 이런 얼굴에 이제 머리는 듬성듬성 나 있는 그런 형체를 한 제가 엄마라고 생각했던 그 괴물이 그 자세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씩 하고 웃는 거예요. 와, 예. 입꼬리가 점점 찢어지면서 귀까지 닿아가면서 제가 그게 시선이 명확해지면서 그걸 보는 순간 그때는 진짜 너무 겁이 그냥 온 겁이 너무 나가지고 그냥 막 엄마를 미친 듯이 찾았어요. 그냥 엄마 막 이러고 부르는데 진짜 그냥 역대급과는 다르게 그냥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도 않고 쉰 목소리만 나오고 정말 저는 체감상 그게 한 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상태로 저를 바라보면서 계속 웃는데 막 눈은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 형태가 그 곡성에 나왔던 그 일본인 악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쿠니무라 준 그분. 예, 그분인데 이제 피부가 막 그렇게 초록색, 보라색인 그런 막 어머, 얼굴을 가진 흉측하네. 네, 이제 네,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이제 제가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부르다가 정말 5분이 됐나 막 모르겠는데 지쳐서 막 울면서 막 엄마 막 부르는데 이제 목소리가 딱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떻게든 힘을 내서 진짜 막 그냥 목이 쉴 정도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층에서 부모님이 뛰어 내려오시고 할머니가 뛰쳐서 이쪽으로 오시고 제 방으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나 귀신 봤다고 자꾸만 이런 거 보인다고 미치겠다고 막 나 살려달라고 막 그랬는데 아빠는 이제 뭐 농담으로 이제 뭐 네가 잘못 본 거다 하시고 이제 할머니는 이제 막 얘가 지금 복사만 하려니까 지금 막 이게 막 악마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그럴 수 있지. 이제 예. 저희 집에 성수가 있어가지고 막 온 집안에다가 막 성수를 뿌리시고 어,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 날도.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예. 이제 복사단이 되는 전날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제 이날은 가위를 눌린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꿈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되돌아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좀 의미가 있는 꿈 같아서 네. 제가 복사단에 이제 입단을 하는 마지막 날에 이제 그날 밤에 잠에 들어서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꿈에서 눈을 뜨니까 성당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당 안에서 제가 미사를 보고 있는 거고 제가 다니던 성당이 좀 되게 작은 조그만 성당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다니던 성당이 꿈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재단의 신부님이 미사를 보고 계셨고 이제 다른 미사를 보시는 신자분들도 이제 앞에 쭉 계셨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있었는데 신부님이 이제 뭐 전능하신 천주 성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미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문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제 미사를 볼 때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있어요. 네. 사도신경이라는 거를 외우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아멘을 할 때 저도 이제 동시에 아멘 하는데 꿈에서 저만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고? 네. 저 혼자 아멘 하는 순간 그 신부님이 책을 보시고 계셨고 이제 신자들이 다 기도선을 하고 앞에를 보고 있었는데 아멘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갑자기 고개를 휙 틀어서 갑자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소름 돋는다. 예. 다들 근데 눈이 새까맣고 오! 그 상태로 저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거 도망가야겠다. 맨 뒷자리니까 뭐 잘 도망가긴 했는데 이제 미사 드리는 공간을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성당 지부를 이제 떠나기 전까지 그 담장을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예. 출구 쪽으로 나가는데 하늘이 막 보라색 하늘이 막 펼쳐지고 막 주황색 보라색 하늘이 펼쳐지고 저는 그 담장을 계속 달려가지고 담장을 딱 뛰쳐나오는 순간 갑자기 온 하늘이 갑자기 하늘색으로 바뀌면서 그냥 새소리가 들리고 그냥 평화롭게 그 성당에서 신자들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뭔가 정리되는 듯한 꿈을 딱 꾸고 나서 예.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저는 다음 날에 그냥 복사단에 입단을 잘 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였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아무 무탈 없이 그냥 어린이 복사에서부터 청소년 복사까지 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성당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이야.
아니, 이거 복사단인가 이거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거, 이거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아, 네, 뭐, 아닐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귀신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 경험 이후에는 이제 단 한 번도 귀신이란 거를 본 적도 없고, 네. 이제 피곤해서 가위에 눌려도 정말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깨는 사람이라서, 정말 딱 이 시기에만 이렇게 겪었다는 게 좀 신기해서, 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건 시험이 아니었을까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악마일까요? 이제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귀신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마 같은 존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이겨내셨고, 결국에는 복사단에 입단을 하셔서,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끝까지 잘 했죠. 네. 야, 근데 그거 소름 돋았겠다.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 존재를 목격을 했을 때,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네, 뭐, 나머지 사실 가위 눌리는 거는 그냥 뭐, 좀 소름 끼치고 그치. 그냥 무섭다 했는데, 이건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았죠.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잘 알 수 없죠. 그죠? 네. 오늘 해내신님께서 복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진짜 너무 또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무서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우,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예. 잘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이나 악령이나 악마나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뭔가 반대 세력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좀 정신을 붕괴시킨다거나 이런 말들이 있죠. 이거는 뭐 어느 종교든 그거는 다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거는 뭐 무당 쪽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봉다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잘 예, 돌아와 반갑습니다.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늦었죠. 너무 빨리 아닙니다. 온다는 게, 너무 빠르셔요. 예, 예, 너무 빨리 돌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예, 쉽진 않겠지만, 이제 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예. 오셨는지 한 번만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모친께서, 몇 년 전부터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네. 합병증도 있으셨고,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가슴앓이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세는 많이 드셨어요. 올해 86 드셨거든요. 네. 올해 이제 86이었는데, 이게 제가 시들무를 이렇게 참여를 하는 동안에, 제 가족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제 부모님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네. 미안한 감이 없진 않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이제 진단을 받으러 오셨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안 좋으시다, 준비를 하시는 게 같다. 그러니까 수술을,
한 이틀 있다 하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몸 컨디션이 그걸 따라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냥 수술 안 하고 이번엔 그냥 칼 대지 말고 그냥 그냥 그렇게 가고 싶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연명치료를 하셨는데 그래서 자식들한테 할 말 다 하고 저한테도 당부 말씀드리고 뭐 집안 식구들 다 본 상태에서 그렇게 저희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아이고. 가시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는 싶은데 우리 제 시청자분들도 아쉬워할 수는 있는데 저희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를 지금 아직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연가가 있어요. 그 네. 연가가 이제 옥화상 연가 이름은 따로 있는데 이름을 제가 부르진 않을게요. 네네네. 제가 한 번도 제가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름을 언급하면 그 연가가 자기 얘기를 한다 식구로 해서 또 오거든요. 근데 시들물을 몇 번 하면서 저는 느꼈어요. 네. 와이프라 이걸 몇 번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돌비님한테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시청자분들한테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진행을 했었어요. 하고 어쨌든 간에 제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고요. 요즘 현대 맞지 않게 어머니가 꽃상회를 타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옛날 방식으로 저희 선산에 꽃상회로 해서 저희 고향에서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꽃상회를 했다고 해요. 네. 동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좋게 그렇게 이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저희 옥화산 귀신이라든지 어떤 집안 얘기는 이제 스토리는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 스님, 돌아가신 스님의 밑에 계시던 그분이 저한테 당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딘가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너를 아마 네 식구들을 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실 때 옥화성 귀신을 자기가 어머니가 당신이 데리고 가겠다. 예,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예, 호언장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마 신이 되실 수도 있다. 그렇게 강하신 분이고 영 깨끗한 분이시라 아마 신이 된다면 내 집안의 수호령이라든지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쳐 주실 거니까 49세 전까지는 부정탈취를 절대 하지 말고 제 와이프하고도 이렇게 잠자리도 하지 말고 어떤 뭐 비린 것도 조금 상가를 하고 49세까지는 어머니가 이승에서 이제 떠나시기 전까지는 그 영가의 신기를 건드린 일은 네가 하지 마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49세 전까지는 조금 제가 집안의 그 영가 이야기는 조금 상가를 하고 네네.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또 많은 분들이 당연히 당연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진짜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예. 근데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스님도 분명히 참 대단하신 분인데, 네. 큰 스님도 그렇지만 그 밑에 계셨던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도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무리 저기를 하신다 해도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사무친 영가를 삼킨 악령이기 때문에 이 영가를 어떻게 천도나 그건 안 된대요. 아예 봉인을 해야 되는데, 봉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는 없대요. 원래 시초에 이 영가를, 이 악령을 불러낸 일본에서 이걸 봉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봉인 의식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에서는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의식이고, 그 신령스러운 그 악기들이 있대요. 네. 그 악기들을 가지고 그 영가를 봉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건 불가능하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뭐 그 말 믿고 기다리는 건데, 이번에 어머니 장례식 할 때도 장난질을 쳤어요. 장난질을 치길래 네. 예,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장난질을 쳐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저희 형님도 놀래가지고, 또 저희 형님은 또 병원에 좀 정신과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아이고. 이번 어머니 겪고 그래가지고
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서, 네. 이 악물고 뭐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립긴 해도 미리 이별을 준비하다 보면, 네. 이렇게 그래도 담담하게 버틸 수 있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정말 다시 한번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해주셨다고 해서, 그 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응원을 아닙니다.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아이고, 너무 예, 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그래서 옥가상 이야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주실 예. 이야기는 봉다리님께서 또 맞닥뜨리고 봉다리님께서도 예. 연가들을 봐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예.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렛츠가! 예, 길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심리학 전공이거든요. 대학원까지 네. 나왔고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인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어떤 삶에 대한 고찰, 죽음에 대한 어떤 철학 그런 거 우리나라의 민속신앙 그다음에 그 민속학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민속학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민속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있었던 사례들 그리고 제가 겪은 사례들을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왔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서 두 가지만 압축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우리 우리 여기 계시 저 무당분이라 해도 괜찮으니까 그 말 뜻은 화선이군요? 좋으니까요. 예. 네. 그분도 몇 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동티 난다고 하잖아요. 예.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무속인들 입장에서 이제 신을 등을 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민속학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속학에서. 네. 동티 난다는 건 동법이라고 그래요. 인간 신앙에서. 그 다음에 뭐 풍수학에서도 동토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동티 난다는 게 탈이 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공간에 새로운 물건, 아니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동물이 들어올 때, 안 좋은 애군들을, 안 좋은 기운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동티의 증상이, 크게 나는 경우도 있고 작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사례는 두 가지는 크게 난 사례들을 제가 예전 사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료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시청자분들도 이사를 하거나 어떤 새로운 곳을 갔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내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했는데 아니면 어디를 갔다 왔는데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무속인 분들이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을 어떤 악기나 그런 것에 따라올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잖아요. 소금도 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티도 똑같아요. 네. 동티가 나게 되면 사람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게 두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구토가 나거나 그다음에 몸에 뭐 발진이 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그렇게 해요. 그럴 때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새로운 게 뭐가 들어와 있나. 근데 뭐 매사에 모두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사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옷이나 신발, 가구, 뭐 지갑, 소지품, 누가 주거나 아니면 뭐 중고시장에서 사오거나 중고 물품을 가져오거나 그랬을 때 동티 났다 할 때는 대부분 그런 것들이 때문에 동티가 나요. 오호. 특히 이제 사물에 귀기가 서리거나 어떤 사념체가 달라붙거나 원혼이 달라붙거나 100% 문제가 생기겠죠. 네.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민간신앙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무속인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네. 보통 그 새로운 물건을 드리거나 새 것은 괜찮습니다. 중고 물품 친구가 뭐 하루 지갑을 썼는데 이건 너무 버리기는 아깝고 네 쓸래 했을 때 그냥 갖고 들어오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3일 동안 놔두세요. 그 민간신학에서는 화장실에 그 측신이 있어요. 측신. 맞아요.
우리 자기들 집에서 신들이 있죠. 부엌신도 있고 뭐 이렇게 네. 다 있단 말이에요. 민간 신앙에는. 근데 칠신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는 공간에 화장실에다가 하루도 좋고 좋은데 3일을 놔두시면 좋아요. 그거 네. 더 좋게 하시려면 굵은 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오곡, 팥 이런 것들 같이 한 주먹 얼려놓고 쓰시면 3일 뒤에 쓰시면 경티 나는 부분들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 제가 대학 때 저하고 그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네. 1학년 때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굉장히 잘 맞고 코드도 잘 맞고 근데 이 친구도 민간신앙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도 되게 어떤 사례들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때는 막걸리를 많이 먹었어요. 90년도에 막걸리를 많이 먹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이면 대충 아실 겁니다. 역 근처에 막걸리집, 파전집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리고 TV에도 나왔던 그 느티나무 집이라고 파전집이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이렇게 우리 동아리들끼리 술을 많이 마셨어요. 어느 날 가을이 오기 전에 여름이 끝 무렵이었어요. 비가 오고 나서 좀 스산할 때는 초저녁이었는데 친구가 어디에서 술 먹자 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오고 친구들도 있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왁자지껄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는데 제 친구를 A라고 그럴게요. 네. A 친구가 여자친구가 왔어요. 와서 제 앞에 딱 앉았어요. 그 옆에 제 친구가 앉고요. 파전에 막걸리를 한참 마시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저는 연가를 항상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때가 있어요. 연가를 네. 볼 수 있는 때. 근데 그 연가를 보기 전에 냄새를 먼저 맡거든요. 어떤 그 냄새를 맡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연가가 죽기 전에 어떤 그 감정을 느껴요. 슬프든 예. 분노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보는데 되게 조그맸어요. 되게 조그맣고 한 160이 안 됐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생겼고 예쁜데 눈이 뭐라고 그랬죠? 동양인들 그 뮬란 영화 보시면 눈이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보다는 조금 날카롭게 째져 있잖아요. 그런 눈에다가 오목조목 생겼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제 시선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시선을 피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수줍음이 많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얘기를 잘하는데 저만 얘기를 하면 제 눈을 안 쳐다보고 반대 방향을 보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제 얘기를 듣는 거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어요. 그렇게 지나고 한두 달이 지냈는데 추석이 다가올 때쯤에 제 친구가 A가 저한테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던 뭐에서 증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덩티 증상이 구토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 한 번만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자친구 집에 좀 가자는 거예요. 야, 내가 무당도 아닌데 그걸 가서 뭐 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정도 연가를 본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한 번만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학교하고 10분 거리였는데 거기서 같이 친해 친구 집을 갔어요. 근데 저를 데려오고 가면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애를 데려온다, 봉다리 데려간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를 않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문부터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쩌났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들어가기 싫은 집 있잖아요. 느낌이 또 반지합니다. 반지한데 예. 정말 들어가기 싫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들어갈 때마다 그냥 조금 숨이 막힌다는 냄새, 오래된 가구 냄새, 곰팡이 냄새가 계속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반지하에도 되게 깨끗했어요. 집은 깨끗한데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봉다리 오빠도 왔어.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트가 문으로 날라오고 저는 문 밖에 이래 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제가 야 그러면 다음에 보자 하고 가는데 내 손을 덥석 잡더니 아니야 네가 지금 들어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문 밖에서 얘기를 했어요. 야 그냥 우리 술 한잔 하자.
별일 아니고 너 나 이렇게 싫어하니? 나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못해. 예. 그래서 들어가서 테이블에서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기도 좀 그렇고 해서 친구가 술을 사온대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술을 사온다고 그러길래 아니야 내가 사올게 하니까는 그 A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오빠 내가 사올게. 오빠들 있어. 손 씻고 후라이 좀 해줘. 하고 갔어요. 네. 가서 편의점이 굉장히 가까운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네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지도 이상하다 생각하고 나가고 저는 그 집에 혼자 있게 됐다. 그리고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일을 보는데 이 집에 지금 뭔가 있다는 걸 느껴져요. 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굉장히 악한 기운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옥화상의 냄새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어떤 느낌이 아니어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안방문이 조금 열려있어요. 투룸이었거든요. 지하인데 투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방문이 조금 열려있어서 싹 도는데 그 문틈 사이로 그러니까 낮인데 새까만 거예요. 창문도 있어요. 창문도 있는데 그 안이 극장에서 우리 영화 보러 들어갈 때 문을 딱 열면 밖에는 조금 환하지만 안은 새까맣잖아요. 처음에 암전 그 같은. 망막이 네, 암전 같죠. 그런 새까만 거예요. 완전 먹물처럼 새까맣길래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영가를 잡기를 보게 되면 그냥 모른 척 하거든. 나는 널 못 본다는 식으로 모른 척 하는데 그래도 눈치를 채긴 채더라고요. 영가들이. 그러고 나서 TV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벽을 등지고 안방 벽을 등지고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오래된 가구를 손톱으로 뜯는 살짝 뜯는 그런 소리, 딸그락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가구가 아니라 손잡이 같은 거를 딸그락 하는 느낌이 그 소리가 나길래 이 집에 뭔가 있고 쟤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있다가 담배를 피러 나가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물어봤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밖에서 첫 번째 계단에서 앉아가지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너 왜 내가 싫어? 왜 그렇게 울었어? 그러니까 오빠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싫으냐고. 싫으면 학교에서도 안 받아도 되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가 있으면 속이 답답해요. 너무 아파요. 몸이 막 쥐어뜯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얘기를 했어요. 예. 제 친구가 저를 눈을 쳐다보면서 저기를 주더라고요. 제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너 얼마 전에 이 집에 뭐 들어왔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무당처럼 행세를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저는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당 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해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게 되고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은 제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부터 눈에 다크서클이 진짜 엄청나게 생기고 휑하고 안 그래도 마른 애가 더 말라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무속신앙을 좀 배웠고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에 좀 보인다. 너 솔직히 말해서 너 나 엄청 싫어한다면 네 마음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면 너 지금 뭔가 있다. 네 몸에 뭔가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네. 요즘에 내가 몸도 안 좋고 생리도 불규칙해서 그런 것 뿐이라고. 그런데 제 친구는 그게 아니라고 어깨를 딱 밀더니 방으로 밀었어요. 방으로 밀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 하는데 그 여자애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잠깐 들어가지 말고 나하고 얘기 좀 하고 들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방에 들어서 문을 탁 잠가버리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 안 열어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일단 나가자. 오늘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밖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저렇게 거부하니까 네가 나중에 가서 물어봐라. 이 집에 뭔가 들어온 것 같다. 뭔가 들어온 것 같으니까 네가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와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장롱이었거든요. 네. 그 장롱. 그냥 보면 그냥 조그만 장롱이에요. 그냥 한 짝짜리 장롱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된 장롱 같았어요. 네. 오래된 장롱이고 그러니까 가운데가 텅텅 비어있는 장롱이 아니 벽이
그 원목으로 돼 있는 거, 오래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해서 제가 그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의 이제 무속인들도 알고 스님도 이제 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절에 팩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스님한테 바로 제 자취방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자취방으로 전화가 와서 그 자취방에서 전화를 바꿔주는데 그 집에서 당장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야 니네들 그거 거기 사는 애 동티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너 눈에 안 보이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제가 방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집주인이 너를 거부했지 그러더라고요. 예 맞다고 하니까 지금 걔가 절반이 먹혔는데 그 장롱에 보니까 연가가 딱 하나가 있다. 근데 이 사진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기가 서려 있는 거다. 그거 밖에 나와서 때려 부셔버리든가 아니면은 소금을 왕창 갖다 부어버리든가 아니면은 가까운 저 무속인들 니도 아니까 그분한테 얘기해서 부적을 가서 붙이든가 방법을 찾아라. 그거 동티나면 그 부부간에도 헤어지게 만들고 심할 때는 사람이 안 극단적인 좋은 선택. 선택까지 하게 만든다. 예, 몰아붙인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그거 안 좋다고 한다. 이래 하니까 방법을 좀 찾자. 일단은 그 집주인이 겁을 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를 샵으로 불렀어요. 샵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커피숍이 아니고 그 미용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만나자 어디서 하자 그러면은 내가 나올 줄 알고 안 나오니까 미용실 가자 해서 저 불러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제가 거의 손을 잡고 끌고 나오다시피 했어요. 상황이 이래서 너 저거 어디서 가져왔냐 이래서 스님도 너가 지금 안 좋다고 하니까 거기서 아직 네가 인성이 남아있으니까 살고 싶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 그래야 너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안 자체가 무당 집안이고 어쩌저쩌 얘기를 하는데 너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거 동티난 거야. 그랬더니 동티가 뭐냐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죠.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울더라고요. 막 울더니 하는 말이 이거 이모 집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이모 집에서. 근데 이모가 이거를 친정에서 가져왔는데 이모가 가져와서 집에다 놓고 한 달 만에 부도가 맞고 안 좋게 하다가 이모부가 안 좋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멀쩡한 가구도 멀쩡한 것도 안 좋은 집안에서 가정 불화가 심하고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집에서 나온 물건을 드리는 게 아니다. 혹시 폐업하는 데나 장사가 망하는 데는 절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너 이거 가져오고 나서 안 좋은 일 있었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네.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 자꾸 거기서 무슨 긁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면 깨서 열어보면 없고 또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막 장롱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랬대. 뭐 지진 난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이제 무당 집안이라 그런가 보다 했대요. 나도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러면 우리 저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저 전라북도에 그 무당 분이 있다고 우리 집안을 잘 좀 봐주시고 하는 분이 있으니 그분을 부르자 했더니 자기 식구들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 그 어머니 가족들 못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오시면 우리가 구순 못 하더라도 이분한테 어떤 사련을 해드려야 된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스님도 알고 집안을 알다 보니까 굳고 그거는 반대하더라고요. 내가 너네들한테 돈을 받으면 장사를 하게 되고 장사를 하게 되면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윤은 내가 적게 해주고 많이 남겨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하겠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줄게. 그랬더니 그분이 오신다고 하고 그냥 하룻밤을 같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네. 그러니까 내일 오신다고 오늘 저녁에 같이 있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있는데 안방에서 3명이 같이 잤어요. 여자친구는 침대에 있고 우리는 바닥에서 침대 하고 있는데 뭐 잠이 오긴 않죠. 그래서 그 문을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주시를 하고 있는데 새벽 2시 좀 딱 됐는데 그 반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다니다 보면 소리가 들려요. 발자국 소리가. 그렇죠. 심하게. 네. 뭐 구두 소리도 들리고 또 하는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발소리 들려. 야 밖에 사람 지나가는 소리야.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너 발소리 들려 그러는 거야. 사람 지나간 소리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제 친구가 하는 말, 야, 가로등 불빛이 그대로인데 사람이 어떻게 지나다니냐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도 잠을 안 자고 있고 저도 이제 거의 눈만 감고 잠을 안 잔 상태에 눈을 딱 떴더니 진짜 사람은 안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골목이라 몇 가구 안 사는데 가로등 불빛은 그대로인데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한 30명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아, 그래서 왔구나. 그래서 저것들이 내일 그 큰 무당분 오시니까 저것들이 벌써 발악을 하는가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롱문이 삭삭삭삭삭 그러는 거예요. 장롱문에서 삭삭삭삭삭 그러길래 야, 너 뒤로 물러나봐 해가지고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문을 확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빼버렸다 하더라고요. 빼버렸다 하는데 그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침대에서 소리를 꽉 지르면서 침대에서 진짜 붕 떠서 어떻게 그렇게 발도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붕 떠가지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바로 그 문턱에다 세게 엄청 세게 박았어요. 막 소리 지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바닥을 기어서 문 밖으로 현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았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오빠들은 저기 안 보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들은. 제 눈에도 그때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밖에서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그 집을 나가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 무당분이. 왜 그러냐면 걔 거기다 잡아놔야지 알고 다른 데로 도망간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3명 지키고 있으라는 거였는데 그래 놓고 그 거실에 놓고 제가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이제 긴장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담배를 폈어요. 방에서 야, 나 담배 하나 폈게. 그래서 펴고 이렇게 앉아서 마주보고 정자세를 하고 마주보고 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고 눈을 살짝 감았다가 뜨고 가렸다 뜨고 했는데 그때 보이는 거예요. 장롱 사이로 빼꼼히 문을 살짝 열리더니 제가 봤을 땐 한 3살? 3살 정도 보이는 어린아이였어요. 와. 3살 정도. 3살 정도의 어린아이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히히히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막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꼬마애들이 막 그 놀이터에서 그 히히히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내 목소리 좀 들어봐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야 되나? 있어요. 그 느낌 억지로 웃는 히히히 이렇게 진짜 웃음은 아닌데 히히히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히히 웃길래 넌 안 되겠다. 내일 너 큰 무당 분 오시면 너는 바로 너 잡아갈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더니 문을 닫고 방문을 이렇게 안방에 문 닫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조금씩 열리더니 또 쳐다보고 히히히히 그래 웃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보랏빛? 그러니까 다는 안 보이는데 보랏빛 정도. 그리고 머리는 단발머리고 옷은 무슨 옷을 입었냐면 위아래로 그 잠잘 때 입는 그런 원피스 있잖아요. 펑크지만 원피스.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 보라색 정도, 붉은 계통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섞기가 싫더라고요, 제하고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문을 나오려는데 뒤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다시 쳐다보는데 저를 참 웃지도 않고 쳐다보더라고요. 눈을 좀 도끼 서린 눈으로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를 하고 바로 나왔죠. 무시를 하고 나왔는데 너 이거 내일 저기 오고 나서 얘기를 잘해야 된다. 저 영가에 대해서 알아야 무당도 신이 아니니까 그 말을 해줘야 쟤들을 잡아가든 보내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친구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우리한테 얘기 안 한 거 있지?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하라고. 너는 이모 집에서 무슨 일 있었지? 이모 집에 어린애 있었지? 없었대요. 거기는 그 자식이 없대요.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꼭 물어보라고. 그래서 밖에 3명이서 공중전화로 그 시간에 나가요. 새벽에. 새벽에 이모한테 얘기를 해요. 이모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모가 뭐라고 전화를 받더니 그 공중전화 부스 안에 우리가 3명이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전화를 딱 했는데 너 이 시간에 웬일이니? 하면서 보통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전화를 하니까 이모가 하는 말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더니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버리라고. 예. 그러니까 뭐를 버려라 한지는 몰랐어요. 누구야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모 이러려고 이거 줬어요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화나니까. 예,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뭔가 알고 있구나. 이 여자도 그 이모도 뭔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를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한 건지 예. 아니면은 자기들끼리만 집안 얘기라 얘기를 하기 싫은 건지. 근데 자기들도 이모도 이제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이모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걸 가져왔대요. 그걸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서 가져왔냐면 그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집에서 뭐 TV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안 좋은 살인 사건이 났었대요. 네. 살인 사건 집에서 안방에서 나고 아이가 항상 부부싸움을 하면 그 3살 먹은 애가 기어서 그 장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서. 근데 뭐 지가 거가 숨을 곳인지 어떤지 본능적으로 숨으려고 어두운 곳을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서너 살 먹었다고 했으니 그만큼 기어서 이제 갔겠죠. 어떻게 갔는데 아빠가 어떻게 할까봐 엄마가 장롱을 밖에서 잠그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안 좋게 당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남편은 그날 그 사고를 치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집 나가서. 그리고 10며칠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아이는 안에서 굶어 죽었죠. 예, 아사를 한 거예요. 굶어서 죽은 거예요. 문을 잠가버린 사이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안에서 느꼈던 그 공포감은 그 안에서 숨막히는 공간에서 밖에서는 갑자기 적막해지지. 그 생각을 보면 참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참 애달프게 마음이 안 좋게 죽었구나 해서 화를 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연을 다 듣고 나서 공중전화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빵하고 우유하고 사왔어요. 빵하고 우유하고 사오고 그 앞에다 놨어요. 그 앞에 놓고 먹어라. 네가 배고파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어쩔 수 있냐. 근데 이모는 왜 그거를 자기 조카한테 줬냐면 조카네 집이 무당집 아니잖아요. 네. 아빠 쪽이란 말이에요. 아빠 쪽인데 무당 쪽이니까 자기가 이거를 애군을 저기다 보내버린 거지. 조카한테. 예. 애군을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동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이거 가구인데 집에서 이제 이사하려고 하니까 이거 너 줄게 그랬는데 이모 이거 가져오기 싫어요. 별로 그 느낌도 안 좋고 별로 우리 젊은 애들인데 이런 거 싫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 가져가면 복 받고 할 거야 하면서 굉장히 나쁘게 어른이 정말 조카한테 그렇게 한 거죠. 나중에는 되는데. 그 집안하고 싸움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절교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침이 왔고 무당분이 오셨어요. 그 몇 분이 오셔가지고 딱 보더니 참 이거는 어떻게 애가 악기는 아닌데 자꾸 그 슬퍼서 힘들어서 아프고 힘들어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라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앉혀놓고 일단 네 몸에서 조금 떼내자 그러면서 팔을 싹 걷었더니 세상에 팔에 그 피부병처럼 있죠. 굉장히 오돌토돌 이렇게 많이 났더라고요. 이게 동티나면 이럴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 자꾸 달달한 거 먹었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자꾸 땅콩이나 뭐 이렇게 먹었지? 그러니까 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너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먹었대요. 이 견과류가 땡기더래요. 엄청 땡기더래요. 그치? 애가 이유식 할 때니까 제일 좋아할 때니까 견과류를 이렇게 먹고 과일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식하고 한참 이제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제 새끼를 키우고, 뭐 새끼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럼요. 제 아이를 자식인데. 키우고, 하다 보면 분유에서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시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과를 가려서 이렇게 먹이고 하는데, 그땐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가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반빙의가 돼서 여자친구는 이상한 걸 계속 밥을 안 먹고 그런 것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콩 알러지까지 이제 굉장히 오르고 그랬는데 지하방에서 이렇게 무당이 들어가서 막 구슬하게 되면 시끄럽잖아요, 동네가. 그래서 소소하게 거기서 진행을 했어요. 소소하게 진행을 하는데 아기가 한 2시간 정도는 아기 울음소리가 떠나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에 자기 세상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떠나기 싫어서 엉엉엉 울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무당 그 분이 이제 저기가 돼가지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가슴이 아프고,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 장롱은 이렇게 다 부셔버리고 해서 버렸어요. 버리고, 네. 버릴 때도 덩티난 물건은 집에서 버릴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신발을 버릴 때 아니면 뭔가 좀 쓸만한 걸 버릴 때 누가 주워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운이 그 사람한테 해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소금이라든지 팥이라든지 한 문콕 신문지에 싸가지고 하루 정도 보관을 해서 버리세요. 그러면 그 기운이 씻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예. 영향을 안 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여자친구가 점점 좋아졌는데, 그 친구 아버지 쪽이 무당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이모들을 완전 작살내버렸어요. 예. 완전히 난리를 치고, 어디 이런 작기를 내 딸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그 여자친구는 굉장히 좋아졌고, 이거를 우리가 사례로 올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네. 여기 과제에서 이렇게 사례로 올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하지 말자. 가까운 사람이라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근데 괜찮아졌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때 왜 나한테 이걸 해달라고 그랬냐. 네가 그런 것들을 볼 줄 알고 그다음 네한테 얘기하면 뭔가 해결 방안을 찾을 것 같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무당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냐? 그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 무당이라는 것도 몰랐대요. 네. 그때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거기에서 끝나요. 거기에 끝나는데, 제가 그 후로 몇 년 동안 장롱에 대해서 되게 조금 무서워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근데 우리 딸애가 항상 또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면 장롱에 숨어요. 제가 네네. 못하게 하거든요. 장롱을 꼭 숨어요. 근데 장롱을 숨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장롱이 잘 들어갔습니다. 저도예요. 예. 저도. 일단은 예. 이 동티난다는 예. 거, 이게 말 그대로 예. 뭐 물건을 잘못 집에 들이거나 사람을 잘못 들이거나 예. 그런 안 좋은 애군들에 의해서 탈이 난다라는 뜻이잖아요, 동티가. 예. 이런 게 진짜 있구나를 느끼셨겠네요, 봉다리님께서는. 풍수학에서는 그 에너지 충돌로 봐요. 그러니까 네. 돌비님이 쓰던 물건을 제가 우리 집에 가져가지고 놔뒀어요. 근데 나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우리 애가 뭔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내 아이 에너지하고 돌비님 에너지하고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의 충돌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운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이걸 에너지로만 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전기 에너지처럼. 예.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서양에서는. 근데 동양에서 오랫동안 그 동양 민간 신앙에서는 기는 충분히 오랫동안 존재했고, 땅에도 존재하고,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도 존재를 하거든요. 사람 손끝에 닿는 물건이 기운이 많이 기운이 있다 보면, 예전에 어떤 민간 신앙에서도 어떤 사례들도 많이 보면은 아침에 제일 먼저 사람이 일어나서 손을 많이 잡는 게 빗자루거든요. 그래서 네. 그 빗자루가 밖에 있는 기운하고 악기하고 합쳐지면 도깨비라든지 귀신의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자루가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운이 충만할 때 문고리를 잡거나 어떤 그 빗자루를 잡고 마당을 쓸었을 때는 거기에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기운에 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티난다는 거를 우리 네. 그 무속인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방을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봉다리님,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 예.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조금 지금 예.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예. 기분이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있었던 게, 부분이 계속 들리긴 들려요. 지금도요? 들렸었어요. 지금까지 말을 안 했을 뿐이고, 예. 시청자분들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가끔 중에서 내가 이 소리 있잖아요. 이걸 조금 들었거든요. 알죠? 그 주운 예.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예. 조그맣게 들렸는데 그게 너무 뭐 오싹했던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오늘 들린 거죠? 지금 방금 조금 아까 저희 집이 예. 애들이고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얼마 전에 산에 모시고 해서
저 애기 엄마도 고생하고 해서 처갓집에 다 보냈어요. 제가 혼자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돌비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저를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얘 느낀다니까요, 저는요, 그걸요. 그게 소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안 들렸어요. 제 귀에는 안 들렸는데, 제가 제 영상을 몇 번 보면서 이어폰에 끌리는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기관지염도 없는데 제가 말할 때 다른 소리가 섞여서 들어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100% 맞다, 100%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제 옆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뭐 매일 누웠는데 내 옆에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번에도 저를 스쳐가듯이 와서 장난질하는 것도 제 눈에 보였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애가 둘째 애가 태어났을 때 분만하고 나서 간호사가 그 창문 사이로 제 애를 보여줄 때도 옆에서 씩쳐 웃고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그때 생각하면 분노가 제 아이 얘기라면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예. 이거 시들무 진행을 하면서 귀신 소리가 일체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셨나요? 제가 느낄 때요. 그렇죠, 그렇죠. 2번 들었어요, 2번. 2번. 예, 근데 그 2번 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들었고, 시들무뿐만 아니라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밝게 사냐라고 하는데, 사람이 오랫동안 한 어떤 존재에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강해지거나 아니면 우리 형처럼 정신을 놔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퇴근할 때 멀리서 시동을 리모컨으로 걸거든요. 그럼 불이 딱 켜져요. 제가 3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3층에서 시동을 딱 걸면 제 차 안에 앉아있는 모습도 봐요. 보조석에. 예. 뭐 그러면 왔구나. 나 운전하는데 사고만 안 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봉다리님 원래 하나가 더 있으시지만 요거는 어차피 예, 다음번에 예. 또 들려주셔도 되는 거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지금 안 좋은 예.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던 그 소리 있잖아요. 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예. 꽂혀서 들렸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여쭤본 건데, 이게 그냥 예. 일반 노이즈 현상, 그냥 음질이 안 좋아서 예.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쵸. 지금 예. 제가 그러면 화선이님한테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끊고 나서 아마 듣고 계셨을 예, 것 예. 같아요, 이거 이야기.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제 예, 예. 무당분의 견해로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봉다리님께서는 중간중간에 들리시긴 했다라고 했는데 계속 들리진 않았던 거겠죠? 제가 이렇게 시들물을 하다가 저는 제가 여기 이 방이 아니고 서재예요, 서재. 아, 서재. 여기서 제가 내일 할 상담, 그 다음에 뭐 자료 준비도 하고, 뭐 책도 찾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제 이제 선배분들이나 교수분들한테 이메일 보내서 이런 사료 어떻게 해야 될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상 시들물을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와이파이 기가 여기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잘 떠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항상 시들물을 할 때나 저번에도 그렇고 다른 일을 할 때는 절대 와이파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물론 귀신이 내 옆에 있다면 전파를 방해할 수는 있어요. 네. 저도 그걸 알아요. 알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너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데 이래버리면 내가 더 힘들거든요. 귀찮고요. 아하.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무 할 때도 그 자범이 그렇게 들어갔다 하면 제가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가 시들무를 하고 끝나고 나서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창문 열고 담배를 피거나 이렇게 거실 제 여기를 돌아다니면 느껴요. 내가 시작하기 전에 뭐를 해놨는데 이게 또 장난질 쳐놨구나 이런 걸 조금씩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녹음이 됐다면 저는 그 애다 아니다 이 말은 못 드리겠어요. 아, 확실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아휴. 예.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한 잡음이길 바래요. 저도 어쨌든 화사님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니에요, 저건 잡음이에요. 예. 뭐 아니면 진짜로 들은 게 뭐 더비님 들은 게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진짜 예. 첫 번째 동티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이거 진짜 저한테는 기억에 예.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현상을 거기에 붙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네. 우리 생활이 불편해지면 자꾸 그쪽에 생각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생활에 지장이 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 봉다리 저 사람 옆에는 귀신이 있나 보다까지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아휴, 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힘듦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예, 항상 예, 힘내시고 좀 더 강한 예. 모습 보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켜야 될 가족분들도 계시니까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버지 새해 복 화이팅! 많이 받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새해 복 예, 많이 수고하세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네, 이런 게 진짜 있구나를 느끼셨겠네요. 봉다리님께서는. 이게 저기에서 풍수학에서는, 네, 이런 게 진짜 있구나를 느끼셨겠네요. 봉다리님께서는. 이게 저기에서 풍수학에서는, 네, 이런 게 진짜 있구나를 느끼셨겠네요. 봉다리님께서는. 이게 저기에서 풍수학에서는 갑자기 우리 애가 뭔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내 아이 에너지하고 갑자기 우리 애가 뭔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내 아이 에너지하고 갑자기 우리 애가 뭔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내 아이 에너지하고 잠을 안 잔 상태 눈을 딱 떴더니 진짜 사람은 안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골목이라 내 가구 안 사는데 가로등 불빛은 그대로인데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잠을 안 잔 상태 눈을 딱 떴더니 진짜 사람은 안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골목이라 내 가구 안 사는데 가로등 불빛은 그대로인데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잠을 안 잔 상태 눈을 딱 떴더니 진짜 사람은 안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골목이라 내 가구 안 사는데 가로등 불빛은 그대로인데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조금 오바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 지금 어쨌든 화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차피 듣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무당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어차피 듣고 계셨으니까. 나 근데 이 소리 들었단 말이야.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꽂히게. 돌비님, 아이고 써니님 아이고, 듣고 계셨죠? 예, 저는 다른 소리도 몇 개 나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자범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했던 거. 응. 나 그거 네. 진짜 솔직히 얘기 되게 흥미진진하게 정말 잘 들었는데 일단은 그 소리 맞아요. 맞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가 내 그 소리 듣고 너무 짜증이 나갖고 지금 가만히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과자를 몇 개째 먹는지 몰라요.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갖고 내가 아니 이거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났냐면 청소년기에 어떤 좀 변성기 오기 전 아니면 변성기가 싹 들어갈 때 남자 목소리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끓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내가 청소하다 멈추고 이놈의 새끼 이거 뭐야?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우회해야 되나 내가 혼자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도비님. 근데 왜 나는 그걸 들었지? 왜 거기서 멈췄지 내가? 분명히 이게 꽂히는 소리도 맞았고 그쵸? 한데 귀에 꽂히는 소리였어요. 나만 들었던 건 아니었을 거야, 분명히. 그쵸? 응. 기경님도 그리고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제발. 그 소리 말고도 여자 소리도 났고 남자 소리도 났는데 제일 기분이 나빴던 게 그 소리. 이 소리? 다른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우리 주변에 뭐 연가가 없는 거는 아니니까. 그쵸. 예. 근데 그 소리는 약간 놀림 당하는 소리 같은 느낌? 되게 하여튼 야, 나 여기 있는데
웃기지.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화가 났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무당의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그 소리가 맞다. 이거는 네. 잡음이 절대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예, 평소 같았으면은, 콧소리에 하이톤으로 인사를 했을 건데, 절대 안 그러잖아. 아, 그러네요. 성질나. 알겠습니다. 빨리 아유, 일단 알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더 이상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